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당의 상임위 복식이 아니라 독임 전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야당은 히틀러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야당을 해산한 히틀러 시대와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 강행을 쿠데타에 비유했고 동행한 박대출 의원은 히틀러 시대를 거론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통합당 김기현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메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머슴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대고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 뭔데 도대체. 머슴처럼 일했다. 배우 이순재 씨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순재 씨는 보도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내외적인 갈등과 경고에 귀를 막은 채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홍콩 이슈를 통해 미중 갈등이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중국 현지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경에서 진짜 온 힘을 다했어야 됐고, 간호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요구를 하면 이제 그거 귀찮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준다거나. 지금 가장 바쁜 분들, 의료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거리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들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3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수사 심의 논란 등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두 법조인과 짚어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식이든 독임이든 거대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차지는 현실화됐고요. 여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일정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상황을 이 한마디로 정리한 통합당의 사선 중진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또 밝히셨던데요. 독재 쿠데타가 감행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원구성 협상? 예,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제가 그동안 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의회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정치판에서 벌어진 슈퍼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현재 야당 우리 미래통합당을 파트너 혹은 카운터파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멸의 대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탱크를 가지고 깔아뭉갠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가 지금까지 개원해서 운영해온 역사 중에서 53년 만에 상임위를 강제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반세기 만에 처음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를 강제징용하듯이 일제가 강제징용하듯이 이렇게 배정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테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고요. 상임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전체 다 독식한 것은 33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화 조치가 된 다음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후한무치한 짓을 이번에 여당이 한 거죠. 예. 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던 그 전례는 다른 사람도 아니로 바로 지금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그 선배로 모시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할 시절에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양보를 받아내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상임위원장의 의석수에 따른 배정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다 독차지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예. 독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국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는 독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독임제는 그 행정부처가 청와대가 하는 거고요. 국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의논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지 혼자서 다 독임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굉장히 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배분하지 않고 8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민주당은 11대 7 안을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거기 반대했고 결국은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법사위원장 자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계속 그동안 차지해 왔습니다. 예. 이게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장이 소속되었던 정당하고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정당하고를 달리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일정한 부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온 겁니다. 물론 국회의장의 권한이 10이라 그러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1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우리 야당이 달라고 한 것도 원래 야당의 몫입니다. 그걸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강도질해 간 거죠. 예. 그래서 강도질해서 빼앗아 간 다음에 이거 빼앗아 가놓고 그거는 없는 걸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나눠줄게 떡국을 나눠주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야당을 도대체 야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회를 무슨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몫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그걸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예.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주말에 합의를 시도할 때 민주당 쪽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집권하는 쪽에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안을 냈고 가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게 후반기를 집권 여당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하는 예. 것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라고 하는데 집권 여당 소속된 사람이 가져가면 여당 몫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 그 협치의 정신을 그거는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꼼수 같은 주장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방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런 말씀을 여당 쪽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국회는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함께 수없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그 의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주고받은 걸 갖고서 그걸 따로따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남의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해찬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해상 빨리 못하면 김태년 원내대표 책임이다.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쪽에서 자기들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구조죠. 예.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의원총회를 수시간씩 계속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유의 법사위원장 그것을 20년 넘도록 지켜온 국회의 전통 불문율인데 그걸 깔아뭉개면서 여당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거는 국회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원상복구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건데 의원님 말처럼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가져간다. 관행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내놓기도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11대 7 안을 받아들여서 국회를
국회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어느 것이 정답인지 여부야 뭐 1, 2, 3, 4, 1-1, 2, 2냐 이렇게 묻는 사안은 아니니까 예.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당내 다수의 의견은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협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쪽이 많았고요. 특히 그 단순하게 뭐 상임위원회 우리 거 빼앗아 간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 우리가 여당이 나눠주는 거 갈라먹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갔으면 국정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쪽에서 국정조사 요구했던 것이 다 무시되고 예. 그냥 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뭐 그 시민단체들 보조금 그 부분만 여당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어디까지 제가 뭐 저는 전해드린 사실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북 외교에서의 이런 굴종적인 모습 어쩌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모습들에서 국정조사는 최소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마저도 안 받겠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북 문제도 국정조사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은 일단은 국회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이걸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보이콧 혹은 또 장애투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부여받았고 국회에서 활동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동을 당연히 할 겁니다. 또 예. 그것이 우리가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여 투쟁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당연히 국회에서 활동을 할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단독 소집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 심사는 뭐 여당이 지금 추경 때문에 급하다고 막 얘기했다 하는데 예. 추경의 내용도 보면 알바 자리 뭐 잔뜩 만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세금으로 자리 만든다는 것인데 뭐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추경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 과방위 같은 경우는 7분 만에 그 심사를 마쳤대요. 예. 어떤 상임위는 64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하고요. 예. 무려 35조짜리 추경 예산입니다. 이거 그냥 빚어 듣고 세금 모아가지고 만든 돈인데 예. 7분 만에 추경을 처리했다고요.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막 국회를 없애버리시죠. 무슨 심사를 하면 7분 만에 뭐 상정합니다. 통과됐습니다 하면 7분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여당이 정당이 맞냐 국회가 맞냐 하는 생각을 하죠. 저희들은 예. 정말 실력을 가지고서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7월 3일까지 심사를 끝낸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오늘이라도 추경 심사에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경 심사가 지금 3일 만에 다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35조를 3일 만에 무슨 제도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요. 내용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는 기재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참여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기재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보고조차 못 받았는데 무슨 심사를 하겠냐고 하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거기 현장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하는 얘기 기사도 봤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추경 심사를 국회에서 받겠다는지 정부의 의지 자체가 걸러먹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거 17개짜리 뭐 장관 출신으로 배정을 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다시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만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다시 제안하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혹시? 글쎄 이 정치 현안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답변하는 것 자체는 옳지도 않고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온 적도 없기 때문에 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쪽에서 지금 바로 전직 장관을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배정을 해놨던데 예. 아니 본인이 그 심사의 대상이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대상인데 조사를 받는 대상이 조사를 한 주최위원장이 되어 있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아니 국회를 완전히 거수기로 취급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물으면 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고. 아니 그쪽에서 뭐 예. 제안 자체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스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언론의 분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3위로 급부상했던데 뭐 의원님도 기사를 보셨을 테고요. 그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에 예, 추천한 예. 사람도 아니고 예, 예. 오히려 우리가 반대하고 저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따진다면 민주당 사람이지 우리 당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어떻든 이렇게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는 것은 결국은 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예. 현 정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가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웃기는 거다.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총장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그 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원님 그런데 이제 대선이 뭐 2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야당 후보군의 여론이 그 여론조사 지지가 너무 적게 나온다. 이거 좀 미래통합당 쪽은 걱정이 한편으로 되기도 하겠어요. 많이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걱정이 되고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빨리 등장해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더 절치부심하면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